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가 단순해질 줄 알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만 곁에 남고 그들과의 관계는 더 깊고 편안해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립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도 가까운 이의 한마디에는 오래 마음이 아프고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큰 바람에는 크게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는 작게 흔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부는 작은 바람이 더 깊은 파문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닿지 않지만 곁에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가까이 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말은 우리 마음의 핵심을 건드리고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본래 흔들리되 그 흔들림에 끌려가지 말라. 상처받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방향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받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마음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매이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마음을 닦아낼 기회로 삼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의 마음 철학을 바탕으로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아프고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삶이 다시 편안해지는지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는 당신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마음을 나눈 사람,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안해지고 상처도 덜 받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먼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흘려듣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마음 깊숙이 들어와 오래 흔들립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관계의 폭이 넓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관계는 훨씬 좁아집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오래된 인연 몇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좁아진 관계는 그만큼 집중되는 감정의 강도가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 비중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정이 붙은 것은 반드시 생각이 따라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마음속에 들이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 기억, 바라던 마음까지 함께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쉽게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기대의 무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 마음 전체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마음속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파문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멀리서 돌을 던지면 큰 흔들림 없이 바깥쪽에서 파문이 사라지지만 가까운 곳에서 돌이 떨어지면 물속 깊은 곳까지 흔들립니다.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바로 이 깊은 흔들림입니다. 말 한마디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쌓아온 수십 년의 기억, 감사, 아쉬움, 기대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감정의 회복 속도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쉽게 화가 나도 금세 돌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예민한 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삶에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마음은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더 얇아지기도 했습니다. 얇아진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이자 깊이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우면 허물이 보이고 멀면 아름다움이 보인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조심스럽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의 본 모습을 더 드러냅니다. 좋은 모습뿐 아니라 짜증, 불만, 작은 실수들까지 모두 가까운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사람의 말에는 더 솔직함이 담겨 있고 그 솔직함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역설적일까요? 가까우면 더 행복해야 하는데 왜 더 아프게 느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정약용은 기대가 지나치면 감정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나와 같아지길 기대합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 서로 오래 알았는데 이 정도는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가 쌓이면 작은 말도 실망으로 느껴지고 작은 행동도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상처받기 쉬운 이유는 관계가 줄어드는 만큼 남아있는 관계에 우리가 더 많은 기대를 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관계라도 상대는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전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아프고 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설 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마음을 주었기에 아픈 것이고 소중했기에 흔들린 것입니다. 상처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관계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통해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맑게 다듬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면 우리는 상처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 속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은 상처의 파문을 다스릴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가까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지혜를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흔들리는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이 어떻게 생겨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단순한 감정의 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결이 있는 나무와 같고 흐르는 물과도 같으며 빛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복합적인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상황이 마음에 닿을 때 그 말이 어디에 닿았는지, 마음의 어느 결을 스친 것인지에 따라 흔들림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심, 둘째는 습심, 셋째는 경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움직이며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더 아프고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리는지를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심은 마음의 근본입니다. 선한 것, 평온함, 고요함, 다정함, 배려 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의 뿌리를 가리킵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누구나 본래 고요하고 선한 마음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 본심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집니다.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냉정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손주를 보면 괜히 웃음이 나고 지나가는 아이에게도 정이 가며 남의 고생 이야기를 들으면 눈가가 쉽게 젖는 이유가 바로 이 본심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구조인 습심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몸에 밴 마음의 버릇, 오래된 감정의 기억, 상처의 흔적들이 바로 습심을 이룹니다. 젊을 때보다 더 예민해진 감정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습심이 본심 위에 여러 겹으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습은 쌓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좋은 말 한마디는 금세 흩어지지만 서운한 말은 오래 남는 까닭은 그 말이 우리의 습심에 부딪혀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심이 더 두터워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겪었고 수없이 상처받고 용서했고 돌보고 버려졌으며 기대하고 실망했습니다. 이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마음은 넓어졌지만 동시에 그만큼 예민한 층이 더 얇게 겹쳐진 셈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이 얇은 층을 가장 깊숙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깊은 울림과 깊은 상처가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조인 경심은 마음이 비추는 거울을 뜻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비추고 받아들이는 능력, 즉,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어떤지를 결정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모든 말이 빗둘게 들립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흐리면 바른 것도 바르지 않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거울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상대는 별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경심이 흐려져 있는 우리는 그 말에 상처의 의미를 덧칠해버립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구조가 겹쳐진 상태에서 가까운 사람이 건넨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은 단순히 현재의 말이 아니라 본심, 습심, 경심의 모든 층을 통과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경심에서 가볍게 튕겨나가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마음의 가장 깊은 결까지 스며듭니다. 그러니 그 말의 파문이 더 길고 더 진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의 마음 철학은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마음의 결이 곧 흔들림의 크기를 결정한다. 마음에도 결이 있습니다. 나무결이 거친 나무는
작은 칼질에도 금이 가지만 결이 촘촘하고 단단한 나무는 같은 충격에도 흔들림이 덜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결이 고르게 정돈되어 있으면 작은 상처는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의 결이 뒤틀리거나 얇아져 있는 상태라면 같은 말도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든 세대의 마음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복잡합니다. 인생의 무게와 책임을 견디며 만들어진 수많은 결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순간 단지 현재의 말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과거의 어느 순간과 연결되며 더 큰 흔들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말을 들었었지.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내가 평생 받았던 서운함이 다시 떠오른다. 이런 감정이 겹쳐지면서 현재의 상처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정약용은 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에서 고통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상처를 받았을 때 왜 이렇게까지 아픈가? 보다 지금 내 마음의 어느 결이 흔들렸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의 원인을 상대방에게만 두지 않고 내 마음의 구조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더 단단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마음의 결을 더 깊게 만들지만 그만큼 더 부드럽고 쉽게 흔들리게도 만듭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만든 민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음이란 부드러움 속에서 단단함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바뀌고 정돈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마음의 결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렇다면 흔들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마음이 흔들릴 때 평온으로 돌아오는 구체적 방법을 하나씩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아닙니다. 늘 곁에 머무는 사람, 함께 삶을 나눈 사람,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 현상을 마음의 문턱이라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마음에는 높고 낮은 문턱이 있는데 낯선 사람에게는 문턱이 높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문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낮은 문턱은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뜻이며 쉽게 드나드는 만큼 우리 마음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열려 있기 때문에 상처 또한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신뢰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열린 자는 기쁨이 크고 마음을 닫은 자는 평온하나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열려있는 마음 때문에 더 큰 행복도 느끼지만 동시에 더 깊은 상처도 감당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열린 마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젊을 때는 상처받아도 돌아설 곳이 있고 기대를 분산시킬 인간관계도 넓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가까운 사람 몇 명에게 정이 집중되고 그만큼 마음도 집중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말은
더 깊게 파고들고 예전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말에도 아플까? 라는 질문이 들 때 사실 그것은 작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열린 마음으로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정이 깊으면 허물도 깊다. 애정이 깊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며 마음이 열려 있다면 상대의 허물도 쉽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허물은 애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의 실수나 무심한 말을 악의로 해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상대의 말이 나를 향한 말로 직접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들은 말은 그 사람의 말에 불과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말은 나를 향한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말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더 오래 곱씹고 더 깊은 곳에 새겨버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심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작은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당신은 오늘 힘들어 보인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내 노력을 몰라주는 걸까? 나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와 같은 감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말 한 줄 뒤에 10줄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생기는 이런 현상을 감정의 확대라 불렀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실제보다 크게 느껴지고 작은 무심함도 큰 실망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열린 만큼 감정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확대가 고통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왜 더 예민해지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가 줄어들고 남은 몇몇에게 마음이 더욱 열리기 때문에 감정이 더 크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여기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마음이 열린 것은 본래 선에서 비롯된 것이니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선한 본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가 깊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삶의 후반부에 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줄 때 우리는 흔히 상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나한테만 저럴까? 그러나 정약용은 시선을 조금 다르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상처가 크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그 열린 마음은 당신의 선한 본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상처는 상대방의 나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하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감정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아픈 사람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말도 같은 원리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상처도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은 작은 말도 크게 들어옵니다. 그만큼 사랑이 컸고 믿음이 컸고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인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의 힘이자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은 상처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 기쁨, 화해, 따뜻함, 평온까지 함께 가져옵니다. 상처가 큰 만큼 다시 얻는 평온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힘으로 바라본다면 관계의 상처는 더 이상 삶을 흔드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열린 마음이 흔들릴 때 정약용이 말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실제 기술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누군가의 칭찬, 흘러가는 농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말, 가끔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까지. 그런데 그 모든 말들 가운데 이상하게도 오래 남아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의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쑥 나온 한마디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져 다시 떠오르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필 그 말만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버리는 것일까요?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설명할 때 기억과 정을 결코 분리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란 단순히 생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 서로 엉켜 하나의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풀리지 않는 매듭을 만들기도 하는 복잡한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이란 본디 비어 있으나 정이 들어오면 머무르고 오래 담기면 형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감정이 실린 경험은 마음속에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형상, 즉,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말 자체보다 그 말이 주는 감정과 함께 기억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넌 왜 늘 그래라는 말은 그 문장 자체가 우리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깔린 실망, 외면, 거절의 기운이 함께 밀려오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 남는 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이 던져진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떠오를 때마다 원래의 기억을 다시 색칠하며 더욱 강하게 각인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정이 머문다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이 한 곳에 치우치면 그 자취가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즉, 감정이 흘러가면 흔적이 생기지 않지만 감정이 쏠리면 그곳에 깊은 자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떨어질 때 이미 우리의 감정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있고 열려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이미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지점에서 말이 떨어지니 그 자국이 가장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관계의 밀도와 감정의 깊이가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를 넓히기보다는 좁힙니다. 그 좁혀진 관계 안에는 배우자, 자녀, 몇몇 가까운 친구, 혹은 오랜 지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여러 번 열어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이나 지적이 아니라 마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손길처럼 다가옵니다. 말이 오래 남는 이유 중 하나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 때문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 뒤에는 대개 남겨진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운함, 억울함, 낙담,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 감정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말을 계속 재생산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의 응어리가 맺히면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풀리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속을 흐르는 감정의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말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반복되는 현재가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관계의 맥락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말은 대부분 관계 안에서 생긴 말입니다. 그 말의 본래 의미보다 그 말이 나온 관계의 흐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날에 어떤 분위기에서 들었는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말의 무게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를 그만큼 흔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오래 남고 깊이 남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오래 남은 말을 다뤄야 할까요?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마음을 비추어 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 오래 남아 있다면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붙어 있는 감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정리하고 완전히 매듭을 풀어낼 때 비로소 그 말은 기억 속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말이 오래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깊고 관계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철학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제시한 구체적인 마음의 거리두기 방법을 통해 상처를 줄이고 평온을 되찾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줍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의 굴곡을 지나오면 상처를 피하는 법보다 덜 받는 법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여전히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그 해답을 거리두기라는 지혜에서 찾았습니다. 단, 이 거리두기는 요즘 말하는 물리적 거리두기나 감정의 차단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심리적 간격을 의미합니다. 정약용은 거리를 두면 시야가 생기고 시야가 생기면 판단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붙어 있는 관계는 서로를 더 소중히 하기보다 오히려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더 예민해지게 만듭니다. 너무 가까워서 더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걸음 물러선 자리에 마음을 둠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상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리두기는 상대를 밀어내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가고 더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상대의 숨결, 말투, 작은 버릇까지 전부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말 한마디도 크게 들리고 사소한 행동도 마음을 크게 흔들게 됩니다.
정약용은 정이 지나치면 번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감정의 밀착이 오히려 마음을 흐리고 관계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거리두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말과 감정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우리는 너무 빠르게 마음으로 가져옵니다. 칼날처럼 훅 들어오는 말도, 의도 없는 투정도, 버릇처럼 나온 말도 모두 곧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꽂아버립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마음은 곧바로 움직이면 흔들리기 쉽고 멈추면 스스로 밝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마음의 거리두기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 상대의 말과 내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의 말을 그의 의도라고 단정합니다. 무심코 흘린 말에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에게 서운한 게 있나? 하고 의미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분별심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혼동하는 순간 마음은 더 크게 부풀고 상처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마음의 거리두기는 곧 말은 말이고 감정은 감정이다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의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처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깁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에게는 더 큰 기대를 품기 마련이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이 배가 됩니다. 정약용은 기대가 높으면 허물도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기대가 높을수록 작은 실망도 큰 상처가 됩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상대의 말에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숙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넷째, 마음의 관심을 너무 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지면 한 사람의 말과 태도가 나의 하루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관계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특정 관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마음을 한 곳에만 둘 경우 기울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상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의 기둥이 아닌 여러 갈래의 지지대에 두듯 삶의 관심을 조금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 배움, 산책, 봉사 혹은 또 다른 인간관계가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거리두기는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정작 가장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관계에서도 상처는 계속 반복됩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 무엇도 빼앗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관계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깊어진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더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얻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우리는 상대를 더 잘 볼 수 있고
나를 더 잘 지킬 수 있으며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거리두기이며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마음의 기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미 받은 상처를 어떻게 품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지 정약용의 마음 다스림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의 말이 거칠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이 계속 떠오르고 떠오를 때마다 다시 불쑥 아픔이 되살아나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지나간 말을 수십 번 되새기는 동안 상처는 더 깊어지고 때로는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은 고요할 때 밝아지고 흔들릴 때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오래 품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 흔들림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처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가장 예민해집니다. 감정은 뜨거워지고 생각은 그 뜨거움을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가 상처를 오래 품는 이유는 바로 그 감정이 완전히 식기도 전에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반복해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이러한 움직임을 잡념의 파도에 비유하며 파도가 잠시 멈춰야 물속이 드러나듯 마음도 멈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바로 그 즉각적인 움직임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하려 하고 즉각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없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말들을 내려놓는 짧은 고요가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해결하려면 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기억을 지우려는 노력 자체가 마음을 더 어지럽힌다고 보았습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붙어 있는 의미를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마음을 찌른다 해도 그 말이 내 존재 전체를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말일 뿐이며 그것은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약용의 생각이었습니다. 상처를 품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 내 마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말의 무게를 덜어내고 그 말이 내 삶 전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거리를 놓는 것, 그것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상처를 다스리기 위해 정약용이 가장 강조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내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온전히 내 마음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대부분 타인의 의도에만 집중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나에게 서운한 것이 있었는지, 혹시 나를 낮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끝없이 상대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방식이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며 상처를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 상대의 말이 내 마음을 모두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상처도 그만큼 깊게 자리 잡지 않습니다. 용서 역시 정약용의 마음 다스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용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 결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용서를 타인의 잘못을 지워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 감정은 결국 나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명확하든 그 감정을 붙드는 순간 무거워지는 것은 결국 내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허물을 오래 품으면 스스로 상한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비워진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워둔 마음은 다시 잡념이 들어오고 다시 예전의 상처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을 채우는 방식으로 좋은 생각, 좋은 말, 그리고 작은 선행을 들었습니다. 마음은 바라보는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던 자리를 따뜻한 기억이나 감사할 만한 일들로 채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상처는 예전보다 오래 남지만 동시에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다루는 능력도 함께 자랍니다. 상처를 품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고요를 회복하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정약용의 마음 다스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중요한 것은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오는 능력이라고. 상처를 덜 품고 품더라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남은 삶은 더욱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웃게 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일은 마음을 다시 밝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지혜를 모아 삶의 후반부를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피하기 어려운 종류의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컥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던진 짧은 문장이 며칠이나 마음에 걸려있고 정든 사람의 무심한 말 때문에 밤새 뒤척이는 것. 우리는 정을 나눈 존재에게 더 크게 흔들립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고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흔들림을 약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마음이란 본래 여리고 흔들리고 때로는 깊이 아파하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흔들림은 결코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소홀히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과 정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마음 철학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처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며
필요할 때는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고 사람은 버리지 않되 마음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상처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 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상처가 당신의 지혜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포시 감싸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